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으로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생기고 최초로 발생한 일인데요. 이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전현희 전 의원이었습니다. 설마 하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은 공익신고자는 인적사항이나 신분을 어떻게든 짐작할 수 있는,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누구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공익신고를 하죠. 안 그러면 겁이 나서 공익신고 하겠습니까? 과거에 경찰 같은 데서 신원 유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긴 했지만 다른 부처도 아닌 공익신고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MBN 특종으로 밝혀집니다. 3년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과학창의재단에서 근무했던 A씨라고 있습니다. 과기부 산하기관이니까 과기부의 영향력이 크겠죠. 이 과기부 담당 과장이 이 재단의 연구평가와 관련해서 청탁 전화를 걸어왔다는 내부 제보를 받고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청탁 전화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주무부처가 과기부고 과기부가 그렇게 했으니까 산하기관들은 보통 입을 다물어버리는 게 상례입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가지고 공익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과기부 과장은 경징계에 거쳤고 오히려 이 공익신고자는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기부 과장은 일단 경징계 하는 척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신원을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을 날려버리는 거죠. 참 이런 일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끝발만 좀 있으면 산하기관 직원들 목은 그냥 자연스럽게 날려버리는 게 상례였던 모양이죠. 어쨌든 다음 해 이듬해에 재단에 대한 과기부 감사가 이루어지면서 이 공익신고자는 근무지 무단 이탈 등으로 해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익신고자는 억울하죠. 그래서 상황을 알아보니까 권익위원회가 과기부에 공익신고를 이첩한 게 2020년 6월 22일 이후인데 그 이후로 자신에 대한 집중조사가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보복성 조사가 이어진 거죠. 그런데 이 날짜 2020년 6월 22일을 자세히 보면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20년 6월 달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비 일학일 수도 있고 전현희 위원장으로 볼 때는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인데 억울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무리하게 의혹을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날짜를 딱 보십시오. 전현희 전 의원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들어간 때가 2020년 6월 달이고 권익위 신고가 과기부로 이첩된 것이 6월 22일이고 뭔가 공교롭게 돌아갑니다. 이 공익신고자는 MBN과의 통해서 실제로도 7월 초까지 감사가 이루어졌고 공익신고 사실을 어떻게 과기부가 저렇게 자세히 알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권익위원회는 A씨의 인적사항을 모두 익명 처리해서 보냈으니 그럴 리가 없다고 해명을 합니다. 하지만 MBN이 확인한 해당 문서에는 지웠다던 개인정보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당시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던 재단 직원은 이 A씨 뿐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공익신고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가렸다고 하는 게 블라인드 시켰다고 하는 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적당히 가려서 보내버리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보가 아닌 다음에. 지금 이거는 MBN 화면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진술서 이쪽 위에서 12번째 줄 본인이 참석한 부분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 삭제한 후에 이첩했다고 하는데 당시 과기부에 보낸 문서를 MBN이 확인을 해보니까 본인이 참석한 이 부분이 삭제가 안 됐다는 겁니다. 분명히 권익위원회에서는 삭제했다고 했고 실제로는 삭제가 안 된 거죠. 누군지 일부러 알려준 듯한 그런 기미가 보이죠. 당사자는 당연히 억울한 거고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신고 의무를 지키라고 해서 신고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보호가 안 된다고 하면 국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책임을 못 지는 것이죠. 책임도 못 질 일을 책임지겠다, 신원 보호해주겠다 하고 공익신고하라고 해놓고는 이렇게 신원을 몽땅 까버리면은 상급기관인 과기부에서 산하기관인 과학창의재단의 인사조치하기는 이게 시간 죽먹기입니다. 사실상 감사 한번 열어가지고 징계 날려버리면 그냥 해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하기관 직원은 억울하게 당하는 거고 과기부 과장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주무부처의 과장이라는 이유로 권력을 행사한 다음에
주변을 동원해가지고 이 억울한 사람을 잘라버렸다. 밥그릇을 날려버렸다. 그리고 당사자는 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또 모두 기각돼 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인데 권익위원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입장을 밝히기가 곤란하다면서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을 했는데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관련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겠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또다시 구제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전현희 전 의원이라면은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의 신원 유출을 할 그때 위원장이 전현희 전 의원이었다. 오비 일학일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건 절대로 국가가 신원보호 해주겠다고 해가 신고를 했는데 그냥 해고를 당하도록 협조를 해버리거나 또는 방치를 해버리는 그런 국민권익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럴 것 같으면 국민권익을 차라리 검찰이나 경찰 보고 지키라 그랬어요. 하긴 거기도 뭐 안심할 수 있는 데는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신고자를 닦아버리면은 앞으로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기부 과장 그렇게 하고 나니까 속 편합니까? 자신이 경징계 먹었다고 산하기관 직원의 목을 잘라요? 오히려 그 과기부 과장의 신원을 까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되었던 각종 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공공기관장들 더군다나 각종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의 질문에 자문을 해주는 그런 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곳이 전부 다 임기 지키겠다고 배째라고 자리 딱 지키는 거 보면 기가 막히죠. 거기다가 또 한전 문제도 장난이 아닙니다. 전기세 왜 오르는지 여러분 이 전기세가 왜 오르는지 다 아십니까? 거기에 대한 디테일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뒤에 붙이겠습니다. 이 영상과 같이 한번 보시면서 문재인이 임명한 낙하산들의 실태를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감시하고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 이상한 짓들을 책임지는 의미에서 문재인이 줬던 낙하산 벗고 나가세요. 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한전 사장 이름이 정성일 씨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전기료를 올렸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 낙하산인데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실 행정관을 하던 그 사람입니다. 산업자원부 출신이니까 관피아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 정성일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료를 올리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을 10번이나 요청했지만 단 한 번만 승인을 받아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올렸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안 올리고 자기 정부로 넘기는 바람에 자기 정부만 독박을 쓰게 됐다. 우리 국민은 그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기료가 왜 올랐는지에 대한 혹독한 반성은 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을 안 올려서 가지고 적자가 났었다. 이런 식으로 돌려대면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으로 얼마나 한전을 말아먹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면죄부를 줘버리는 그런 변명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국민의힘이 지난 27일 연 정책의원총회 자리에서 윤석열 대선 캠프 에너지정책 분과장을 맡았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함께 연사로 초청되어 가지고 이렇게 말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10번이나 요청했지만 한 번만 승인받았고 전기요금 인상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한전 적자가 30조 원 가까이 이르렀다. 물론 지난 정부에서 차기 정부한테 뭐 떠넘긴 거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한전 사장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걸 일부러 강조하면서 면피하자고 하는 겁니까? 이 자리에 정성일 사장과 함께 비공개 의총에 참석했던 주한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원전 가동률이 82.7%에서 75%로 낮아지면서 이를 LNG 발전으로 때울 수밖에 없게 돼서 11조 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갔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한규 교수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원전 가동률이 약 7.7%나 낮아지면서 그 갭을 LNG 발전으로 메꾸다 보니까 뭐 단가 올라갔죠. 이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빛 4호기 신한울 1, 2호기가
가동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아직까지도 멈춰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이 저질렀던 가장 큰 실책입니다.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 3개가 돌아가고 있었다면 지금쯤 전기료 이렇게 올려야 되는 상황이나 적자가 저렇게 30조 원이나 누적되도록 방치되는 상황은 맞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부분은 한전사장 쏙 뺍니다. 그거 한수원 일이니까 난 몰라 이겁니까? 한수원이든 다른 발전원이든 다 한전하고 관계가 있고 결국 거기서 전기를 사다가 파는 것이 한전인데 이걸 나눠놓은 자체도 잘못됐고 그래가지고 잔뜩 낙하산만 늘려놓은 것도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고 이게 다시 원위치 시키자면 원위치 잘 안됩니다. 지금 정성일 한국전력 사장이 진짜로 반성해야 되는 부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전력만 한전만 억대 연봉이 넘어가는 직원이 2600명이 넘어간다는 거 아십니까? 260명이 아니에요. 자, 진짜 문제 하나씩 짚어봅시다. 한전,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18곳이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못 갚는 상황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약 4천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2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 보상률이 1 이하인 공기업 18곳이 지급한 성과급 총액은 3,847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1이라는 게 뭐냐면은 기업의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이자 보상 배율은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1이면은 영업활동으로 번 돈을 몽땅 이자로 지불하면 똥똥 통친다 그런 거죠. 그런데 만약 이 1보다 낮으면은 돈 벌어가지고 이자도 못 내는 그런 회사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난해 5조 8,601억 원의 영업적자를 낸 한전은 임직원들한테 총 1,586억 원을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적자가 무려 5조가 넘어서 6조 다 돼가는데 성과급 잔치, 성과급이라는 것은 일 잘해가 이익이 많이 났다고 성과급을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작정 이렇게 타가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여기뿐만 아니라 적자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 남동발전 여기는 229억 원을 가져가 버렸고 한국 동서발전 여기 226억 원 가져가 버렸고 한국 서부발전 210억 원 가져가 버렸고 한국 남부발전 180억 등등도 수백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게 다 한전과 똑같이 전기료 부담 요인이죠. 자 봅시다. 한국 남동발전, 한국 동서발전, 한국 서부발전, 한국 남부발전 4개에서 200억씩만 성과급 타갔다 해도 여기 800억이에요. 여기다가 한전이 성과급 퍼간 거 1600억 정도를 하면 무려 2400억 원을 퍼갔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다 합쳐버리면 안 됩니까? 이 회사들 다 한 회사였어요. 한전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 놓으면은 다 사장들 거기 날아가 가지고 낙하산 자리가 퐁퐁퐁 늘어난 거죠. 한전 하나만 낙하산 날아가는 것도 억울한데 남동발전, 동부발전, 서부발전 이런 식으로 한전사나 그것을 다 나눠 놔 가지고 낙하산 자리만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사장 한 사람만 늘어납니까? 거기 임원들 줄줄줄줄줄 다 늘어나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물론 이거는 역대 정부에서 다 눈 감았으니까 이건 지적하지 않는다 칩시다. 그러나 거기서 왜 전부 적자를 내고 전부 다 성과급을 가져가요? 거기다가 기관장 즉 사장들이 5천만 원 이상의 성과급을 받은 곳만도 12곳에 달했는데 한국 남동발전, 한국 동서발전, 한국 서부발전 기관장들은 적자를 팡팡팡 내놓고도 1억 원 이상 성과급 가져가고 그 사장 할만하네요. 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 남부발전,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이런 데는 뭐 1억이나 8천만 원이나 뭐 거기서 도킹 개개인이지만 8천만 원 이상을 또 성과급으로 받아갔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문재인이 경영평가 시스템을 딱 바꿔가지고 이걸 그대로 다 타가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차피 국민 돈은 눈먼 돈, 먼저 먹는 게 임자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렇게 되는 윤리 경영이고 도덕 경영이고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성과에서는 낙제점이라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같은 일자리 창출, 윤리 경영, 사회통합 이런 비계량적 사회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 더 많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잘못된 재무평가 기준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 문재인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공기업을 하루빨리 말아먹을 수 있을까를 아주 절치부심 연구를 많이 한 사람 같죠.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털어먹게 하더라도 그 돈은 국민 주머니에서 나오니까, 전기요금 인상해가지고 다 받아갈 수 있으니까, 그냥 메꿔놓으면 되니까. 여러분, 문재인의 사상이 의심스럽다 하는 그 부분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일부러 대한민국을 빨리빨리 말아먹자, 이 국리를 진짜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그 한국 동서발전은 그 무궁무진한 적자를 내고도 지난해 경영평가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은 A등급. 야, 참 미칠 노릇입니다. 한전 역시 보통에 해당하는 C급을 받아갑니다. 생존마저 위태로운 적자 경영에도 국민 혈세로 4천억 원 상당의 성과급 자질을 부리는. 자, 그러면은 총 30조 적자라 그랬죠, 한전이.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냥 돈 빼먹기로 가져간 돈이 1년만 해도 무려 약 3천억 원 되는데, 이거 5년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벌써 1조 5천억이네. 이게 5년 하면 그래 되잖아요. 한 1년에 3천억씩 빼먹었다고 하면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거기 경영을 맡으면 그 빼먹는 것만 막아도 흑자 경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빼먹어 조지는데 적자가 안 나면 그게 회사입니까? 그건 회사가 아니죠. 이렇게 빼먹으면 적자 나는 겁니다. 그거 뭐 산수만 할 줄 알아도 경영학이나 회계학 또는 경제학 이런 거 한 번도 배운 적 없어도 이건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빼먹으면 30조 적자 납니다. 그래서 낙하산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해가지고 통폐합 해야 됩니다. 일개 부처장 또는 본부장 체제로 가면 돼요.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이 왜 그렇게 나눠질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 남동발전본부, 서부발전본부 해가 본부장 체제로 가고 연봉 1억씩만 대충 줘도 뒤집어 써요. 그 연봉 받고 일할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 불만 품는다 하면 나갔어요. 그냥 밑에 사람들 승진시키면 밑에 사람들 만세 하면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한다고? 지난 정부에서 10번이나 전기요금 올려달라 그랬는데 안 올려줘 가지고 적자가 났다. 이건요, 물론 지난 정부에서 그 전기요금 올려야 될 것을 안 올리고 자기 정부로 넘긴 것은 욕먹어서 마땅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한전 사장이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핑계로 자신의 경영 성과를 저렇게 까먹고 넘어간다. 그게 아니죠. 첫째는 뭡니까? 경영 정상화. 이게 아닙니까? 경영을 제대로 하자. 그 다음에 진짜로 했어야 되는 일을 안 한 건 뭡니까? 한빛 4호기, 신한울 1, 2호기. 이거 지금 적시 가동 가능합니다. 뭐 적시라는 게 오늘 이런 말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것만 제대로 관리했었어도 지금 전기요금 오를 일도 별로 없고요. 원가 절감이 잘 돼가지고요. 한전 사장이나 남동발전, 남서발전, 동부발전 이런 데서 성과급 잔치 벌여도 전기요금 인상 안 해도 되는 수준까지 갈 희망은 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세워두었던 멀쩡한 한빛 4호기, 그리고 이미 완공해놓은 신한울 1, 2호기, 이거요 지금이라도 서둘러 가동하세요. 한전 사장님 그리고 한수원 사장님 장난치지 말고 이거부터 가동하세요. 지금 이거 가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딱 까놓고 얘기해보세요. 지난 5년 동안 이거 세워놓고 장난친 거 이제는 반성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면 되겠어요. 거기다가 올해는 유달리 덥습니다. 전 세계가 때이른 폭염, 홍수, 가뭄 등의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특히 지금 장마죠. 이거 끝나면 기록적인 폭염이 들이닥칠 텐데 전 세계가 그렇게 오고 있으니까 한국도 못 피합니다. 그렇게 되면 냉방 전력 수요는 폭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스페인, 영국, 중국, 인도가 연이어서 기록적인 폭염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 기온은 섭씨 50.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은 엄청난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 때문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재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전 세계는 또 특히 대한민국은 전기를 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거기다가 전기차 나오죠. 우리 생활 수준 높아져 가지고 냉장고 사이즈부터 커졌죠. 전기 수요는 무조건 늘어나요. 그때마다 계속 LNG 될 겁니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원전 가동해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또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여기에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한수원 사장, 한전 사장, 기타 발전소 사장들 전부 다 낙하산 벗어놓고 나가세요. 지금 많은 짓이에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에요.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어지고 있는 기상이변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올여름의 고약한 날씨는 급격한 기후변화의 결과라고 합니다. 전 세계 기상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거기다가 전에도 분명히 제가 짚었지만 윤석열 정부 하에서 문재인이 공사 중단시켰던 신한울 3, 4호기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다시피 해야 된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신한울 3, 4호기 윤석열 정부 시절에 5년 이내로 돌아가기도 힘듭니다. 지금 삽질해가지고 언제 이게 가동돼가 전기를 생산합니까?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는 다음 정부, 즉 정권은 끝나도 국민은 계속 영속해야 되니까 다음 정권의 국민을 위해서라도 천지 1, 2호기, 대진 1, 2호기 등 4개의 신규 원전 건설을 문재인이 완전히 백지화 시켜버렸는데, 문재인이 바꾸시켜버렸는데, 이거 준비 다 돼 있으니까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백지화하기로 한 것을 빨리 정상으로 되돌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부터 환경 영향 평가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것도 10년이에요. 10년 지났어야 삽질을 하면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전 사장이나 한수원 사장이 윤석열 정부한테 정식으로 건의를 하자면은, 첫째는 한빛 4호기, 신한울 1, 2호기 빨리 돌리겠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 둘째는 아까 말씀드린 4개의 원자력 발전소 계획을 문재인이 폐쇄했는데 그 계획 다 돼 있습니다. 지금 다 돼 있고 그냥 대통령 사인만 하면 돼요. 그 계획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그거 보고 안 하면은 지금 낙하산들, 즉 문재인 정부가 꽂아놓은 낙하산들이 윤석열 정부를 괴롭히고 흔들기 위해서 정작 중요한 정보를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음을 그 사장들 몇 명 되죠. 한전 사장, 한수원 사장, 그 다음에 각 발전소 4개 발전소 사장 등등등 일부러 윤석열 정부가 성과를 내지 못하도록 지금 일부러 정보 감추고 있어서 안 됩니다. 국민 바보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이건 참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한전 사장 뭐합니까? 전기료 올릴 생각만 하지 말고 빨리 한빛 4호기, 신한울 1, 2호기 즉시 가동할 수 있게 준비 들어가고, 한수원 그 한 집안이니까 불러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 이상한 짓들을 책임지는 의미에서 문재인이 줬던 낙하산 벗고 나가세요.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